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기방송 용식에 간다 용식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혼자서 방송을 해봅니다. 제 파트너인 그 꼰대아 청년의 수영이가 지금 대선 밑이라 그런지 대목 밑이라 그런지 하도 바빠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제 방에서 방송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또 시청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까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표정이 어둡다는 말씀도 하고 또 경상도 말이 좀 그렇다는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조언을 많이 해주시지만은 뭐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용시가 간다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별실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책임과 물을 따고 열심히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 아쉬운 거는 우리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이 아직까지도 SNS에 대한 활용법을 잘 모르고 있고 또 한마디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정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셰불리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네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얼마든지 SN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소상공인을 핑계대고 그냥 자리에 연연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참으로 반성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시가 간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러니까 복리정진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지역 상권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뉴스완의 보도에 의하면은 지역 상권법이란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의 상인들과 임대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한다면은 정부가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규 상인 증가, 공실 감소,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판이 20일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2016년에도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결수립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생협약에는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상가 임대차법 범위 5% 내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 및 권리금 회수 등의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권의 임대료급 상승 상권인 지역 상생구역과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자율상권구역은 여기에다가 온누리 상품군 가맹점, 특성화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된다고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중 특성화 사업은 한결, 환경시설 정비, 교육, 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기존 르네상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 상품 개발, 문화, 예술, 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애롭겠지요.
중기부는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인 지역 상권의 경제 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토지 소유주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 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해운대의 그 상권이 그렇게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또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직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법령에 담아서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의 취지와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정치의 계절인지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한다면서 또 그리고 또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단체와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있지만은 뭐 사실 현재 무엇을 해결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후보들이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리 정진에 대한 소상공인 기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상생과 육성법,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특별법,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법, 지역상권법 등과 같은 법안을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걸 알고 이렇게 단체와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또 소상공인 단체가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간담회를 주선하면 정말 한송한 마음으로 손 한번 잡고 사진 한번 찍고 또 정책 제안서 하나 전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하나의 홍보 마케팅에 들러리 쓰는 그런 식의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쇼에 동원되는 게 참으로 기가 찰 뿐이고 과연 무슨 도움이 될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인들의 말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의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